그 말씀하신 정책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CO2를 포집을 해서 땅속에 묻자 하는 그런 그 규제가 조금 늦춰지고 있기는 있는데,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까지 이런 CO2를 포집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레디 상태로 만들어 놓고, 2030년까지는 상당 부분 그게 산업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에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지금 현재는 그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런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큰 기회이자 사실 또 도전 과제이기도 하죠. 2013년의 화두가 이 창조 경제였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들이 창조 경제와도 상당 부분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3월 달이죠. 정권은 출범했는데 이제 미래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단기 집체 작업을 통해서 창조경제 실현 계획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정부의 그 창조경제 실현 계획 초안을 같이 공무원들하고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1년 동안은 이제 막 스타트를 했고 기반을 다졌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창조 경제라는 게 국민들한테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예요. 공무원들의 용어고 또는 과학자들의 용어고, 국민들이나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전달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창조 경제 나한테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뭐야?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하는 것, 진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이 테크노베이션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매출액의 1.5%를 새로운 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인재들이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그러니까 인재를 육성하는 데서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회사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노베이션 분야가 아주 새로운 직종이면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분야죠.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이런 이노베이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 대학교도 없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저희는 이제 전공 불문, 어떤 전공을 가리지 않고 뽑아서 이노베이션 정책이나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이제 매니저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내는 것. 그러면 사내 세미나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매주 그런 외부 전문가들 초청하거나 이 학습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 또는 모든 직원이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출장 이런 데 외국에 가서 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는 안목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좀 해외를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사실 우리 젊은 인재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이제 장학금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생각인데,
아직은 실행 단계는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걸 뭐 재단을 만들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업도 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기업에서도 만들어진 인재를 원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인재를 투자하시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이쪽 분야는 만들어진 인재가 거의 없어요. 그 연구소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경력 인재를 뽑았을 때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문화가 다르고 이미 기존의 그 직장에서의 그 익혀진 습관이나 이런 관습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에 오면 적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 키워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회사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문화에 맞아야 되고 또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습관 자체가 회사의 그 사이클에 맞춰져요. 회사에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에 맞춰져야 되는 게 중요해서. 근데 우리 회사에서 키워진 인력들이 지금은 각계에서 사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뭐 지금도 뭐 사람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추천해달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다가 어떤 그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대기업 뭐 이런 쪽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잘 키우신 인재들이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걸 보시면 뿌듯하시겠어요. 네. 뭐 처음에는 키워놓으면 나간다 하는 것들이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회사에서는 손실이기 때문에 불만이고 좀 그랬는데 요즘은 인재를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편하게 이것 자체도 뭐 국가에 기여한다 뭐 이렇게 뭐 위안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부 정책의 컨설팅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나 기업이 비즈니스라는 환경이 200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거나 기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완전히 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가 뭐 어떤 달나라였다면 지금은 이제 금성에 가서 살 정도로 기업 환경이나 이 국제 정치 경제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영국 뭐 어디를 보더라도 성장 동력이 멈춰버렸어요. 또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은 안 느는 상태로 돼버렸어요. 그게 전 세계적 공통적인데 그러다 보니 청년 실업 문제, 빈부격차, 뭐 양극화 문제 그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수명이 과거에 뭐 이제 70세에서 80세로 10년이 늘어버렸어요. 과거 10년 동안에. 앞으로 90세로 늘 거고 100세로 늘 거예요. 수명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회가 완전히 다른 사회죠. 사람 구성원이 달라졌고 일자리 문제 더 심각해지고 노인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일자리가 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일자리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직종, 새로운 직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신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큰 화두고 우리나라는 과거 3, 40년 동안 산업사회였기 때문에 산업경제, 뭐 제조업 중심의 경제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사고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서비스 경제, 지식 경제, 창조 경제로는 아직 우리는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그쪽으로 빨리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부터 달라져야 되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서비스는 공짜죠. 소프트웨어는 공짜라고 생각하죠.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이런 거 무단 복제 뭐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나 지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기존의 산업경제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 시스템, 대학교에서 교육시켜서 나온 인재들이 사회에 나오면 쓸모가 없어졌죠. 그게 뭐냐면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대학교가 양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뭐 대학 교육, 뭐 인재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가장 크게는 규제죠, 규제. 그래서 정부 규제를 새롭게 만들거나 규제를 철폐하는 것. 그러니까 규제 혁신이 없으면 아마 이제 새로운 창조 경제로 나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인재의 문제와 또 하나는 규제 철폐, 규제 혁신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